페이지 88페이지 내용이 뭐예요? 대기 해양의 상호작용. 대기 N 해양의 상호작용. 요거에 대해서 나가려고 하고요. 오늘 나가는 내용에서 생소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일단 뭐 이런 거 나와. 에크만 수송? 단어에 에크만 수송이라는 단어가 있어. 어디 나와 있냐? 88페이지 왼쪽 제일 위에 에크만 수송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생소한 단어라서 쓴 거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용승이라는 단어, 침강, 용승, 침강, 뭐 이런 단어, 워커 순환, 난방 진동, 이런 새로운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좀 더 집중해서 들으면서 이해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에크만 수송에 대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구는 스스로 돈다.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 이 지구의 자전 때문에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 발생합니다. 전향력 효과. 전향력 효과. 전향력 들어본 적 있어, 괜찮아? 아니요. 처음 들어봐? 이것도 생소한 단어네. 전향력. 개념은 이런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이 방향으로 자전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설명할 때 아시겠죠? 북반구에서 바라봤을 때 북반구 기준으로 남반구는 대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지구가 자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타겟점이 여기야. 날아온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미사일이 고스란히 여기 딱 맞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지구가 자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휘어요. 지구가 자전하면 미사일은 그대로 경로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오겠지. 근데 타격 지점이 여기였는데 지구가 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뭐 A 지점이라고 치고요. 여기가 B 지점이라고 치자. 목표는 A 지점이었어. 그럼 미사일이 날라. 지금 이렇게. 근데 지구가 돌아. 그래서 얘가 타격될 때 A 지점에 떨어지지 않겠지. 어디에 떨어지겠니? B 지점에 떨어지겠지. 그래서 엄한 B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뭐야 이러게 되겠지. 또는 A 지점 사람들은 미사일이 날아오다가 어떻게 됐다라고 생각해. 휘어서 B 지점으로 갔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A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미사일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일 거야. 이해되셨죠? 근데 실제로 미사일은 휜 거야 아닌 거야? 실제로 미사일은 이제 간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아간 거지. 이해되셨어요? 지표면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사일이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고 지구가 돌아가는 걸 느끼 못 느껴? 못 느끼잖아. 근데 미사일을 이렇게 봤다고 쳐봐. 근데 미사일이 오다가 휘어버려. 그거를 미사일이 힘받아서 휘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경로가 휜다는 얘기는 힘받아서 휜다는 얘기지. 그렇게 그 미사일의 경로를 휘게 만드는 힘을 전향력이라고 얘기한다는 뜻이야. 이해되셨어요? 그거는 순전히 뭐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배경 지식이기도 하고 과학 상식이기도 한데 지구가 자전하는 증거로서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전향력이에요. 지구가 자전함으로써 전향력이 발생합니다.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전향력 또한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전향력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암기, 머릿속에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현재 한국은 북반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북반구에서 전향력의 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자. 북반구에서의
전향력의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물체의 원래 진행 방향, 원래 진행 방향의 궤적을 이쪽으로 휘게 만든 거잖아. 네. 그러면 진행 방향에 어느 쪽으로 힘이 작용했다라고 표현해? 진행 방향에 이쪽으로 힘이 작용한 거예요. 진행 방향에 이쪽으로. 무슨 쪽이야? 니들이 보면 안 되지. 내 입장인데. 오른쪽. 진행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쪽으로 휘었단 말이야. 어느 쪽으로 힘 받은가? 오른쪽으로 힘 받은 거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전향력, 힘이 작용한다. 알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북반구에서는 물체의 진행 방향에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전향력 작동. 남반구에는 반대예요. 남반구에서는 만약에 남극에서 A 지점을 향해서 미사일 쏘게 되면 얘가 이렇게 해서 B 지점에 타격이 되겠지. 남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에 어느 쪽으로 힘받은 거야? 왼쪽으로 힘받은 겁니다. 북반구, 남반구 대칭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한쪽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게 전향력이다. 알겠죠? 자, 그 개념에서 에크만 수송이라는 게 뭐냐?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 건 아마 에크만이 사람 이름인가 막 그럴 거예요. 북극해 근처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 그래서 배도 바람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배가 바람은 이쪽으로 가는 이제 불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틀어져서 가더래. 바람 부는 방향에 약 45도 방향으로 휘어져서 배가 움직이더래. 왜 그럴까? 만약에 고민을 했단 얘기지. 나중에 이제 그 밝혀진 게 전향력과 관련돼 있다라는 게 결론이었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재 그림을 보게 되면요. 교재 그림은 이렇게 돼 있죠. 수심. 얘가 이제 깊이 수심. 바닷물의 깊이. 여기가 이제 표층이라고 치자. 표층. 표층인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럼 표층에 있는 바닷물은, 표층에 있는 물은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바람의 진행 방향이 어느 쪽으로 휘어서 흘러가게 된다고요? 오른쪽으로 힘받아서 표층 바닷물은 실제로는 이 방향으로 흐른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해되지? 그러면 그 밑에 바닷물은, 위에 바닷물이 이쪽으로 흐르면 그 밑에 바닷물은 어떻게 되겠니? 이거에 또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지겠지? 그 밑에 바닷물은 더 오른쪽으로, 그 밑에 바닷물은 더 오른쪽으로, 그 밑에 바닷물은 더 오른쪽으로, 그 밑에 바닷물, 그 밑에 바닷물. 그걸 나타낸 게 그 표시야. 그래서 점점 그 효과는 약해지게 되겠죠. 마찰에 의해서 감소 효과가 일어나게 될 거고, 점점 틀어지게 되는데 오른쪽 틀어지는데 그 효과는 점점 감소해지게 된다는 걸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게 되면 바람의 부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물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 틀어지는 효과의 평균값은 어느 방향이겠니를 보게 되면, 평균값은 얘는 한 45도로 휘어지고 얘는 45도보다 더 많이 휘어지고 그 밑에는 더 많이 휘어지고 더 많이 휘어지고 딱 했는데, 전체적으로 얘네들의 평균을 봤더니만 전체 바닷물의 흐름은 바람의 부는 방향에 약 몇 도의 방향으로? 90도. 평균은. 왜냐하면 표층이 45도고 그 밑에는 45도보다 더 많이 틀어지고 그 밑에는 더 많이 틀어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불 때 표층 바닷물은 이 방향으로 휘어져서 흐른다는 뜻이고, 그 밑에 바닷물은 이 방향으로, 그 밑에 바닷물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점점 틀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틀어지는 방향의 평균, 그리고 세기 값을 다 종합해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물의 흐름은 바람의 부는 방향의 몇 도 방향으로? 90도 방향으로의 평균 흐름이 만들어지게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부는 방향에
해수의 흐름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간다? 90도 오른쪽 방향으로 물의 흐름이 형성되게 된다. 알겠니? 그래서 88페이지에 화살표가 크게 이렇게 나와 있죠. 크게. 파란색 자체가 통 화살표예요. 그지? 이해되셨나요? 그게 평균 물의 흐름의 평균 값이야. 이걸 에크만 수승이라고 얘기해요. 아, 이렇게? 물의 흐름 자체가 크게 화살표야. 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러한 효과 때문에 용승과 침강이 일어나게 된다, 발생하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용승과 침강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래서 용승이라는 단어는 일단은 뭔 단어인지는 아시죠? 용승 뭐예요?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심해층에 있는 심해층의 찬 해수가 상승하는 걸 용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침강, 표층의 해수가 모여서 수렴해서 가라앉는 거를 침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승 상승한다, 침강 하강한다.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바람의 부는 방향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는 용승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침강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용승 침강에는 일단 용승의 종류에 우리가 지금 교재에서 언급되는 용승이 다루는 용승이 크게 몇 가지야? 세 가지인가요? 연안 용승이 있고 적도 용승이 있고 두 가지인가? 책에 나와 있는 게 용승이 일어나는 현상, 얘가 1. 연안 용승, 그래. 그밖에 없어요. 2. 적도 용승, 그지? 3 있어 없어? 없어요. 옆에 있어. 저기압 중심 용승. 크게 이 세 가지. 연안 용승, 적도 용승, 저기압 중심부 용승. 이 세 가지가 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러는 거야. 연안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뭐야? 해안가 근처란 얘기지. 해안가 근처에서 용승이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적도 용승은 위도상으로 적도 지역 바다에서 일어나는 용승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기압 중심부 용승은 말 그대로 저기압 중심부, 대표적으로 태풍. 저기압 중에서 큰 저기압이 태풍이잖아. 태풍이 불고 있는 그 중심부에 바다가, 밑에 이제 바다가 있다면 그 중심부에선 용승이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봐봐. 연안 용승은 이런 겁니다. 바닷가가 있어. 해안가가 있는데 교재 페이지로는 88페이지에 제일 밑에 그림의 왼쪽 그림, 대륙의 서해안에서 용승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볼 겁니다. 대륙의 서해안이라 그러면 어딘지 알겠지? 네. 어디야? 왼쪽. 세계 지도에서 대륙의 서해안이라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가 적도,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치고 우리나라라고 치고, 대륙의 서해안이라 그러면 어디를 의미하니? 여기 대륙의 서쪽의 해안. 우리 지도에서 오른쪽이 항상 동쪽이라 그랬지? 네. 또는 여기가 대륙의 서쪽 해안이야. 아프리카의 대륙의 서쪽 해안. 요 바다, 여기 서해안 근처의 바다,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용승이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그 원리는 어떤 얘기냐? 자, 땅이야. 땅 그린 겁니다. 바다 그린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여기나 여기가 이 땅이라고 치는 거예요. 대륙의 서쪽 해안. 그리고 여기 바다가 있을 때 이쪽 지역에서 바람이 지속적으로 바람이 이 방향으로 분다고 치자. 바람. 무슨 풍이야? 현재 만약에 사방의 표시가 여기서 그림이 사방의 표시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이게 무슨 풍이니? 북풍이겠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북풍이에요. 민찬이 이해되지? 이해됩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면 좀 전에 전향력에 의해서 바닷물은 어느 쪽으로 표층 바닷물은 평균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랬어. 바람의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아니 오른쪽으로 90도 오른쪽이야. 45도 그거는 표층이고 평균은 그냥 직각 수직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나가게 된다는 뜻이야. 진행 방향의 오른쪽. 이해되셨어요? 요게 뭐야? 바닷물의 이동이야. 이해되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표면에 있는 바닷물은 바람의 수직 방향 오른쪽으로 북반구 기준이에요.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여기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쏠린다는 얘기예요. 표면에서 요 물이 이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은 점점 부족해지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밑에 있는 물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용승이야. 아시겠어요? 올라오고 바람은 계속 불고 표층 바닷물은 전체적으로 현재 그림에서 왼쪽으로 계속 빠져나가게 될 거고 계속 올라오고 얘가 용승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뜻이야. 당연히 용승이 되면 그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의 해수의 평균 온도는 어떻게 돼? 낮아져요. 당연히 차가워지겠지. 찬물이 올라오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이걸 뭐 암기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만 생각을 해봐. 용승이 일어나면 찬물이 올라와. 해수의 수온은, 평균 수온은 어떻게 된다? 낮아지게 된다. 낮아지게 되면 이쪽 지역의 바닷가 근처는 평소보다 안개가 자주 발생하겠죠? 차가워지니까. 이해되나? 그리고 이 위에 공기는 상승 기류가 발달해요? 하강 기류가 발달해요? 바닷물 찍고 차가워졌어. 그럼 공기도 어떻게 되겠니? 내려가요. 차가워지겠지. 그러면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겠니? 아니요. 아니겠지. 하강 기류가 발달하겠지. 네. 그러면 용승이 일어난 그 지역은, 이쪽 지역은 날씨가 비가 내리는 날씨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아니면 좀 맑은 날씨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맑은 날씨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비가 내리려면 공기 상승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구름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온이 차가워지면 이걸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돼. 차가운 물이 올라오면 수온이 차가워진다. 공기도 차가워진다. 하강 기류가 만들어질 것이다. 날씨는 뭐 건조하고 뭐 맑을 것이다. 그런데 평상시에 비해서는 안개가 많이 발달할 것이다. 알겠어요? 야, 구름하고 안개는 날씨 자체가 정반대예요. 구름은 비 내리지만 안개는 그날은 맑은 날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맞아. 하강기류가 그 뭐지? 안개는 안 잡아가나요? 응? 하강기류가 안개 안 잡아가요? 하강 기류가 안개 안 잡아가냐고? 네. 안개는 하강기류. 아침에 안개가 발생을 해. 해 뜨잖아? 해 뜨면 햇빛에 의해서 공기가 좀 데펴지겠지? 안개가 사라지게 돼. 그러니까 안개라고 하는 건 보통 아침 안개를 얘기를 하는 거야. 아침에 안개 껴. 근데 아침에 안개 꼈다. 그날은 그 지역은 날씨가 맑을 것이다 라는 거 예측할 수가 있어. 안개가 끼는 게 흐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침에 안 끼기 때문에. 자, 여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용승이 연안 용승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럼 반대로 연안에서 용승이 아니라 정반대인 침강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침강은 어떻게 일어나겠니?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될 때?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림에서 북풍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만약에 남풍이 분다면, 이 지역에서 남풍이 분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 똑같죠?
생각은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있을 때 사방에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 지역에서 남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바람의 방향이 이래요. 네. 그러면 표층 바닷물은 어느 쪽으로 이동해? 바람 부는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쪽 지역은 물이 모이게 되겠지. 모이는 걸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이 모이면 여기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어떻게 돼? 밑으로 가라앉게 되겠죠. 이게 침강이야. 저런 밀물도. 아, 밀물과 썰물은 우리가 밀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달의 인력 때문에 만들어지는 걸 밀물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밀물이 안 들어가는 밀려오기는 하지. 올라가요. 해수면에 여기가 살짝 올라가긴 하겠지. 그걸 밀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걸 밀물, 썰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 내용은 이제 88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89페이지. 용승 중에 이제 무슨 용승이 있다고? 용승 중에 적도 용승이 있어. 적도 용승. 적도 용승. 적도 용승은 위도상에서 적도 지역에서 발생되는 용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림 간단하게 세계지도 그렸는데 여기가 적도라고 했을 때 적도 지역에서 바람이 지속적인 바람이 무슨 풍이 불어? 외우고 있잖아. 무슨 풍? 무역풍. 네. 그래서 무역풍이 어떻게 불어요? 왼쪽에서 이렇게 분단 말이야. 대칭적으로. 맞니? 네.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서 바닷물은 그 가운데 물은 전체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흘러가겠지. 바람에 부는 방향으로. 그런데 바람이 지금 우리가 정리한 건 바람이 부는 방향에 어느 쪽으로 물의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오른쪽으로. 북반구에서는. 남반구에서는 바람이 부는 방향에 왼쪽으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바람이 불어. 그러면 물은 이렇게 가면서 그 바람에 오른쪽으로 받아서 물이 이렇게 간다는 뜻이야.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남반구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적도 지역에서는 물의 흐름이 가면서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밀려 나가게 된다는 얘기잖아. 밀려 나가고 밀려 나가잖아. 어쨌든. 그러면 가운데 물은 점점 많아져 줄어들어. 가운데서 바깥으로 밀려 나가잖아. 그러면 중앙부의 물은 줄어들겠지. 그러면 밑에 있는 물이 뭐 한다는 얘기야? 올라와서 채운다는 뜻이야. 그걸 적도 용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얘를 단면으로 그리면 이런 뜻이에요.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요. 적도 지역에서 무역풍이 이렇게 분다. 그러면 적도 지역에 있는 바닷물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바람 부는 방향의 왼쪽, 북방구에서 바람 부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중심부에 있는 물이 양 사이드로 빠져나가니까 중심부의 물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지?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채워? 밑에서 올라와서 채우게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이걸 적도 영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89페이지 전 세계 주요 용승 지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 얘야 지금 주황색 분필로 칠한 부분이 전 세계 지역에 주로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 여기 페루, 연안. 여기 바닷가는 무슨 바닷가였어? 캘리포니아 연안이지. 그리고 적도 지역, 적도 용승. 그리고 아프리카의 서해안, 아프리카의 서해안. 여기가 주요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대규모로. 아시겠죠? 끝으로 저기압 중심부 용승. 얘 잠깐 설명할게요. 저기압 중심부. 대표적인 강한 저기압 중심부 누구 생각해? 태풍의 중심부를 생각을 해보자. 저기압 중심부는 바람이 어떻게 부니? 밑으로. 위로. 이거야. 저게 뭐야? 이거야. 와, 나 이거
진짜. 나 저기압이라고 그랬잖아. 저기압. 저기압은 공기 상승이야, 공기 하강이야. 항상 상승이면 이거지. 오른손으로. 저기압 중심부는 주변에서 공기가 모여서 상승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오른손을 이용할 때는 어디서야? 북반구야, 남반구야? 북반구야, 남반구야? 오른손 이용할 때. 북반구예요. 남반구 태풍은 왼손으로 하는 거야. 대칭이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저기압 중심부, 태풍의 중심부에서 바람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와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항상 상상을 했잖아. 그래서 표층에서 보게 되면 여기 저기압 중심부라고 치고요. 주변에서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중심부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몰라. 들어오고 중심부의 공기는 상승하는 게 저기압 중심부의 대기의 흐름이란 말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그거를 위에서 보게 되면 저기압 중심부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바람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면서 중심부 방향으로 들어오는 게 저기압 중심부란 얘기야. 중심부에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는 뜻이고. 이해되셨어요? 이 저기압 중심부 밑에 바다가 있다고 치자. 바닷물.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 일단 얘 같은 경우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어느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한다고요? 바람 부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물이 나가. 얘도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이쪽으로. 얘도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면 물이 중심부로 모이고 있어. 이 파란색이 물의 흐름이에요. 물이 중심부로 모이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있잖아. 사이드. 그러면 중심부의 물의 양은 어떻게 돼? 줄어들게 되겠지? 그러면 채워야 된단 말이야. 어디서? 밑에서 올라와서 채우게 돼. 이해되셨어요? 얘를 물의 단면 구조로 보게 되면 이 저기압 중심부에서 용승이 일어나는 물의 단면 구조를 보게 되면 평상시에 수면이 이랬어야 된다고 치자. 해수면이. 여기가 혼합층, 여기가 수온 약층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저기압 중심부에서는 물이 빠져나가.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부인데 사이드로 물이 빠져나가. 그러면 수면이 어떻게 되겠니? 빠져나가서 이렇게 돼. 빠져나가서. 그리고 밑에선 용승이 일어나서 물의 흐름은 이렇게 된다. 이해되셨어요? 표층의 물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해수면이 낮아지게 된다. 채우려고 밑에서 물이 올라오게 된다. 이게 용승이다. 저기압 중심부의 용승. 됐니? 네. 그래서 89페이지 내용 보자. 용승의 영향. 어떤 영향을 준대? 우리가 충분히 유추 가능한 영향이에요. 용승이 일어난다. 먼 물이 용승하는 거야? 뜨거운 물이 용승하는 거야? 찬물이 용승하는 거야? 심해층에 있는 차가운 물이 용승하는 거야? 용승이 있고 찬물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영양 그게 맞네. 아시겠죠? 그럼 보자. 해수면의 온도가 뭐 되고? 낮아지고 산소가 풍부해진다. 산소가 풍부해지는 이유는 알죠? 수온이 낮아지게 되면 용존 산소량, 용존 기체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물에 녹을 수 있는 기체는 증가하게 돼. 그에 따라서 영양염류가 풍부한 심층 해수가 표층에 공급돼서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된다. 충분히 유추 가능하죠? 그 다음에 해수면 부근의 대기가 냉각돼서 차가워지니까 공기도 차가워진다는 얘기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며 강수량이 적어 건조한 날씨가 나타난다. 안개 이꼴 맑음 이꼴 강수량 부족.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반대로 침강의 영향. 표층의 용존 산소가 심층으로 이동해서 심층 해양 생물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준다. 침강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잖아. 위에 산소가 풍부한 물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심층 해양 생물한테 산소 공급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침강이 일어나면. 그리고 따뜻한 해수가 모임으로 표층 수온은 상승하고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어진다. 무슨 말이야? 수온 약층의 깊이가 깊어진다. 무슨 뜻이니? 봐, 이 그림 봐. 얘가 무슨 층이라 그랬어? 설명할 때.
이게 혼합층이에요. 제일 위에 층. 혼합층 바로 밑에를 무슨 층이라고 그래? 수온약층. 자, 지금 용승이 일어나는 과정이야. 용승이 일어날 때는 수온약층의 깊이의 시작점이 깊은 곳에서 시작돼? 아니면 얕은 곳에서 시작돼? 전체적으로 수온약층의 높이가 올라왔잖아. 네. 그럼 얕아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침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니? 깊어져요. 침강이 일어나면 물이 모여서 침강을 하게 되면 가운데가 물이 모였기 때문에 물이 모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침강을 이렇게 한다고 쳐요. 그러면 얘가 수온약층이고 여기가 얘가 혼합층이고 얘가 뭐야? 수온약층인데 수온약층의 시작점이 평상시에 비해서 깊이가 어떻게 돼? 깊어요. 깊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작점 자체가 깊은 곳에서 시작해. 침강이 일어나면. 그래서 침강이 일어나면 그 얘기가 요 내용이에요. 침강에 의한 영향은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어진다. 좀 내려앉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패스. 90페이지 개념하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같이 봅시다. 1번 그림은 해수면 위에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다 라 중 북반구에서 표층에서의 평균적인 이동 방향. 바람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바람이 이렇게 분대입니다. 북반구에서 라고 했으니까 바람 부는 방향이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고요? 오른쪽 90도 방향. 그러면 어느 방향이겠니? 기역 방향. 얘가 평균 물의 흐름 방향이 됩니다. 북반구에서. 만약에 남반구라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돼? 얘가 북반구에서 평균 방향이고, 이 문제가 남반구 표층 해수의 평균 이동이라 그러면 리을이 남반구가 돼야 되겠지. 진행 방향의 왼쪽 방향. 이해되셨죠? 네. 문제 2번. 가로 안에 용승 또는 침강을 써라. 표층 해수가 연안 쪽으로 계속 이동해 오면 상상되니? 표층물이 바닷가 근처로 계속 온대. 그럼 바닷가 근처에 물이 계속 쌓인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쌓여서 물이 어디로 가야 돼? 내려가야 되겠지. 그걸 뭐라 그런다? 침강이 일어난다. 2번. 북반구 대륙의 서해안에 북풍이 지속적으로 불면, 대륙의 서해안에 북풍이 계속 분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계속 분대. 그러면 표층물은 해안선 가까이로 계속 밀려 들어와 해안선에서 빠져나가게 돼.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연안에서는 뭐가 일어나게 된다? 용승이 일어나게 된다. 3번. 남반구 대륙의 동해안에 남풍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남반구래. 그리고 동해안이래. 그림 한번 그려볼까? 동해안. 바닷물.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땅이라고 했을 때, 오른쪽이 어쨌든 땅의 동쪽이지. 그래서 이 바다가 무슨 바다야? 동해안 바다야. 아시겠죠? 그리고 남반구라고 했고요. 남풍이 지속적으로 분대. 남풍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지. 이렇게 바람이 분다. 그러면 대륙의 연안에서는 뭐가 일어나? 이게 남풍이야. 그럼 표층 바닷물은 어느 쪽으로 이동해? 지금 남반구라 그랬어요. 남반구라 그랬잖아. 그 남반구에서는 전향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해?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작용해. 오른쪽은 북반구고. 그럼 현재 이 그림에서 바닷물은 어느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해. 그러면 여기 물이 쌓이겠지? 쌓인 물은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가 일어날 것이다? 침강이 일어날 것이다. 그림을 한 번쯤 그려보면 좋습니다. 네. 3번. 그림 가와 나와 같이 대륙의 연안에서 용승 침강이 일어날 때 부는 바람을 써라. 지금 가에서 북반구라 그랬어요. 북반구인데 물이 이쪽으로 흘러.
그러면 바람이 지금 어느 쪽으로 불고 있다는 얘기야. 바람이 둘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부냐 이렇게 부냐 둘 중에 하나예요. 북반구에서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어야지만 물이 지금 이렇게 가겠니? 기억 1번 2번 1번이겠지. 이렇게 바람이 불어야지 부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물의 흐름이 발생을 한다고. 그게 맞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사방이 표시가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잖아. 그럼 얘는 무슨 풍이야? 북풍. 됐었어요? 그래서 가는 북풍. 남반구에서 용승이 일어난대. 남반구에서 지금 물의 흐름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바람이 둘 중에 하나야. 1번 바람이 불 것이냐 2번 바람이 불 것이냐 이거부터 결정해야 되겠지. 그러면 남반구에서는 부는 바람에 어느 방향으로 물이 이동한다고?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면 이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겠지. 그러니까 2번 바람이 아니라 몇 번 바람이겠니? 1번 바람이에요. 이렇게 불어야지만 이 바람의 왼쪽 방향으로 물의 이동이 발생을 한다. 따라서 1번 바람은 무슨 풍이야? 사방이 표시가 있잖아. 동서남북이잖아. 어디 쪽에서 불어와? 북에서 불어오네. 얘 또한 무슨 풍이다? 북풍이다. 자료 해석이 조금 어렵니 민찬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사실은 지구과학은 말이야 이쪽 부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구과학 문제들은 대부분 그림, 자료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문제 풀게끔 한단 말이야. 자료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암기 안 해도 어느 정도는 문제 풀려요. 4번 그림은 북반구 어느 해안 지역에서 자 북반구라고 나와 있고요. 어느 해안 지역에서 해안을 따라 남풍이 지속적으로 분대. 남쪽에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온대.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물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북반구라고 했으니까. 아, 표층 바닷물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현재 육지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물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용승이 일어나 침강이 일어나. 용승이 일어나겠네. 밑에서 물이 끌어올려져야 되겠네. 아시겠죠? 그래서 1번 답은 뭐예요? 용승이 일어난다가 답이 돼야 될 거고요. 2번 답은 A에서 B로 갈수록 표층 수온은 어떻게 되는가? 자, A 지역 바닷가 근처잖아. 네. 그러면 용승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차가운 물이 올라오겠지. 네. 그러면 A 지역은 수온이 어때? 맞아요. 낮단 말이야. 상대적으로는 B 쪽으로 갈수록 수온은 높아지게 된다. 문제 5번. 적도 부근 해역에서 표층 해수의 이동에 대한 설명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적도 부근 해역에서는 먼 풍의 영향으로 당연히 무역풍이겠지. 적도를 중심에서 표층 해수가 북반구에서는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북반구에서는 북쪽이지. 그림 한번 다시. 여기가 적도야. 물이 이렇게 물의 흐름이 이렇게 간다고요. 이 물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용승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물이 북쪽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북반구에서는 북쪽으로 이동하고 남반구에서는 남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물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얘를 채우기 위해서 뭐가 일어난다? 용승이 일어난다. 됐지? 네. 내가 문제 푸는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다 같이 풀어야 되는데. 대답했습니다. 6번 용승 침강에 대한 OX를 해라. 용승이 일어나는 해역은 표층 수온이 높아진대. 맞아 틀려? 틀려요. 네. 틀렸지? 찬물이 올라오니까 차가워져야 되겠죠? 네. 2번 용승이 일어나면 심층의 해양 염류가 표층으로 공급된다. 뭔 말이야? 깊은 곳에 있는 물이 표층으로 공급된다. 용승이 일어나면. 맞아 틀려? 맞죠? 물이 올라오니까. 3번 용승이 일어나면 해역의 표층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가 높다. 뭔 말이냐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 어때요? 영양분이 높아.
맞죠? 용승이 일어나면 찬물이 올라오고 차가운 물이 올라오게 되면 용존 산소량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산소 공급이 풍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겠네. 그지? 네. 4번 침강이 일어나는 해역에서는 표층의 용존 산소가 심층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동하게 된다. 어때요? 맞아요. 침강이 일어나면 당연히 끌고 내려가게 되겠지. 맞는 얘기다. 되셨나요? 네. 오케이. 잠깐 쉽시다.